잠못 드는 밤 2번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중등 선행 인강 학원 과외 없이 개념 독학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제 아이가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중등 과정도 개념 독학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과정을 가니까 아이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보죠. 강사님 책을 읽고 제 교육관과 동일하여 홍콩으로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6학년 2학기 기본하고 있고 수학, 과학을 비롯하여 정교과를 고루 잘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고 영재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5학년 때는 영재학급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영재학급 1년 수료한 학생에 한해 영재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책 읽기를 하고 있고 500에서 600페이지 넘는 책들도 어려움 없이 읽어 나갑니다. 자, 보통 이렇게 독서가 잘 되면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많이 합격하죠. 영재원도 보통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충분히 되면 영재원도 잘 합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꾸준히 수학도 개념 독학하면서 시간제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책에서 언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딤돌 기본 최상위 2권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추천한 학습량입니다. 학습량. 초등학교 때는 한 요 2권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남는 시간에는 시간을 좀 아껴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에 더 쏟아붓도록 역량을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한다면 사고력 수학 정도 한 권 더 하면 좋다. 이 정도로 제가 보통 초등 수학 학습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디딤돌 기본은 정답률이 95% 이상이고 요거는 이제 독소가 된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독소가 된 아이들은 엄마가 설명 안 하고 혼자서 디딤돌 기본, 응용 이런 것들 한번 풀어봐라. 그럼 혼자 개념 읽고 푸는데 거의 이제 95% 정도 정답률이 나오게 되죠. 최상위는 하이레벨 포함하여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답률이면 또 스스로 아마 보통 고칠 겁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고쳐서 또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 정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면 7, 80% 정도는 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못 푸는 문제는 제가 문제를 다시 읽어주며 조건을 정리해주거나 조금씩 힌트를 주면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 정리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잘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머릿속에 혼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적당히 개요 작성이라고 하죠.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구하라는 게 뭐고 주어진 조건이 뭔지 이런 거를 개요 작성을 엄마가 시켜줘도 되고 나중에는 아이한테 좀 연습을 시켜주면 좋아요. 아이가 할 수 있게끔요. 중등 과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러면 잘 풉니다. 이제 중등 선행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한 점 3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어머님이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어머님도 수학적 사고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뭔가 체계적으로 잘 쓰죠. 이게 글을 체계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수학적 사고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어머님도 수학을 좀 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중등 개념을 시작할 때 인강 없이 개념 독학만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좀 약간 애매한데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중등뿐만 아니라 고등 수학도 혹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어느 정도 거의 독학이 가능합니다. 고등 수학 정도까지는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인강 같은 거 듣지 않고 자기가 개념 읽어보고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가고 증명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같은 경우도 요새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나이가 너무 많고 친절하지가 않아서 거의 이제 수업 듣고 나면 혼자서 거의 공부를 해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혼자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하든지 해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든지 거의 누가 가르쳐 주거나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그런 거 없이
거의 혼자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혹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 독학에 가깝죠. 그래서 이 질문은 개념 독학만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한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보다는 이런 힘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이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중등 과정을 살펴보려고 숨만큼 교재를 구입했는데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 숨만큼 교재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카페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카페에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다 질문을 한 번씩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회원들이 가입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하거든요. 카페 검색이나 혹은 유튜브 제가 찍은 영상들 검색해 보면 거의 제가 다 답변을 해놨습니다. 혹은 제가 이제 쓴 책들, 수학자라는 아이들 수잘공이나 혹은 초등수학 심화공부법,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을 다 써놨습니다, 글로.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대부분 그 답변이 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등 스마쿰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상위권이나 혹은 언어 능력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개념 교재로 쓰면 좋은 교재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너무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서 졸리다라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잘 정리가 안 된다. 뭔가 개념을 체계화해서 정리되는 것들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 중에서 숨만큼을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뭐 개념 원리나 투탑 뭐 이런 것들이 난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스타일에 맞춰서 시키면 좋은데,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책 읽듯이 읽어서 좋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책입니다. 저야 교육 관련 직종에 있기도 하고 과거에 배웠던 부분이니 술술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만 처음 개념을 접하는 아이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만큼 같은 교재는 괜찮은 교재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다, 하고 나서 뭔가 좀 혼잡하다,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숨만큼을 선호하는데, 숨만큼이 좀 전체적으로 양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적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 같은 경우로 먼저 한번 정리를 시키고, 교과서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되려면 빠른 속도로 좀 약간 빠르게 한번 그 과정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로 보통 한번 빠르게 한번 시키면 대부분 교과서 쉽게 풉니다. 요 아이 같은 정도 성향의 아이들은 교과서 풀라 그러면 쉽고 빠르게 풀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숨만큼을 시키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숨만큼보다 좀 더 잘 개념이 정리가 되는 느낌의 책으로는 개념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개념 원리가 숨만큼보다는 개념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라는 책도 괜찮아요. 한번 시켜보고 아이가 좀 안 맞다 그러면 개념 원리로 바꾸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로 먼저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 숨만큼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익혀야 할 것 같은데 인강이나 학원 도움 없이 홍공으로 개념 독학으로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오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인강을 듣는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주도적으로 얘가 개념 공부하는 습관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뭔가 납득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잘 되어 있다면 개념 독학만으로도 자기가 하나씩 일일이 따지면서 공부를 하고, 도저히 본인이 납득하지 못한 것들은 뭐 질문을 던지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엄밀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그래도 그냥 귀로 듣고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먹고 나서 아예 5개념조차도 아니라 아예 개념 자체도 휘발성 있게 날아가는 아이들도 무수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원 수업 자체가 뭔가 수동화되고 혹은 강의식 수업, 인강 그런 것들이 약간 수동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5개념을 떠나서 무개념이 되는 거죠. 무개념. 아예 개념 자체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상태의 습관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아이가 혼자 공부하면 5개념이 생기고 학원을 다니면 5개념이 안 생기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5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는 대부분의 5개념은 해설지 독해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교재를 풀고 나서 맞은 문제든 얘가 맞았든 혹은 틀렸든 해설지를 정독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념 독학을 한 다음에 인강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나중에 학교에서 또 배우잖아요, 수업을.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면서 대부분의 5개념이나 정확히 몰랐던 것들이 또 잡힙니다. 자, 이렇게 개념 독학을 하는 아이들의 장점이 뭐가 있냐? 인강도 안 듣고 순수 개념 독학. 순수 개념 독학을 하는 아이들의 보통 장점은 학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학교 수업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초의 개념 강의다 보니까 열심히 들어요.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정성 들여서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보통 학원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학교 수업 안 듣잖아요. 학교 수업 안 듣고 고개 숙이고 학원 숙제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개념 독학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독학을 최대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안 하네, 혼공으로 하니까 열심히 안 한다, 이럴 때 이제 학원을 보내면 아까 같은 학교 다닐 때 효과가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이가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숙제도 많고 선생님 혼나기도 하고 평판도 듣고 그래야 되니까요. 나중에 심화서 블랙라벨을 풀 때는 선생님 강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중등 개념 교재로 순만큼을 활용한다면 유행 교재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어머님한테는 제가 썼던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조합을 다 정리해 놨어요. 가령 개념서로 순만큼을 공부했을 때 적당한 유형서는 어떤 난도에 어떤 걸 하면 될지 이런 조합들을 다 해놨거든요. 제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이라는 책을 사시면 이런 혼공으로 끌고 갈 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순만큼 같은 경우는 난도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기본서기 때문에 이거랑 어울리는 유형서는 이제 센 정도 하면 괜찮겠죠. 센 정도. 아니면 좀 쉽게 갈 거면 RPM 이 정도 하면 무난합니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순만큼보다는 개념 원리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언어 능력이 높다라고 해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이해와 암기라는 기본적인 수학 공부법,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해 플러스 암기라는 수학 공부법, 이거를 연습을 안 했다면 그냥 이해하면 암기되겠지라는 그 착각 속에서 1학년 1학기 과정에 연산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산부터 무너지고 문자식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는 아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과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함수라든지 혹은 방정식의 활용 이런 파트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파트는 어떤 개념과 관련된 거라 많이 암기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원리를 이해해서 푸는 거라 여기는 좀 잘할 수 있을지라도 처음 파트인 정수, 유리수의 계산 혹은 문자와식 계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념들을 배웠으면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구조화되는 그런 느낌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개념 노트 정리도 하고
혹은 백지 개념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야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 능력이 높아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초반부 한 문자식 정도까지 아이가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시면 좀 쉬운 교재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서 중에 쉬운 교재들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좀 쉬운 교재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또한 학원에서는 개념서로 진도를 나가고 유형서를 과제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혼공을 할 때는 개념서와 유형서를 어떤 방법으로 병행해 나가면 좋을까요? 자,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숙제 때문에 그러죠. 꼭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꼭 유형별 교재를 반드시 풀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교재는 현행 때, 내신 대비 때 복습해도 되거든요. 선행할 때 굳이 꼭 유형별 교재를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로 A급 원리해설이란 책이 있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 플러스 심화가 혼합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들은 우수하니까 개념 교재로 요거를 쓰고 바로 두 번째 교재로는 블랙라벨, 그 다음에 A급 수학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형별 교재를 다루지 않아요. 최상위권들은 오히려 유형별 교재를 다루지 않아야지 최상위권들은 수학 실력이 더 늘어납니다. 본인이 다양한 유형들을 배우지 않아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스스로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 실력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가기도 하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편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고 그 다음에 유형의 파워편 같은 경우는 이게 유형별 교재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예 개념과 유형을 끝내버리고 그 다음 일품 바로 하고요. 센수학이나 말펜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블랙라벨 정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순막꿈을 한다 그러면 순막꿈이 난도가 꽤 있는 책이기 때문에 순막꿈 한 다음에 바로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유형별 교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유형별 교재는 내신 대비 때는 뭔가 다양한 유형을 연습하고 암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내신 대비로는 탁월하긴 하는데 어떤 문제 결력, 아이의 문제 결력,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들은 저는 유형별 교재를 보통 시키지 않고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 밑에 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형별 교재를 시키죠. 그 밑에 한 중상위권 그룹 같은 경우는 유형별 교재를 안 시키면 수학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형별 교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쓰면 중등 과정부터 얘가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실험적으로 한번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거기 연산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산부터 무너지고 뒤에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부분들도 잘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한 센 정도에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쓰기 싫어하는 거는 초등 수학이 쉬워서 그런 거지 한계치에 봉착하게 되면 개요 작성도 하고 문제도 정리하고 풀이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하면서도 수학을 잘하는 1, 2등급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면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작업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게 세 가지가 일치돼서 공부합니다. 손하고 자기 뇌하고 그 다음 연습장이 일치가 돼서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연습장에다는 꼭 필요한 것들만 나열하고 혹은 꼭 필요한 것들만 적으면서 문제를 풀지만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한 단계 위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이런 정도로 아이가 만약에 잘한다면 이런 경우는 냅둬도 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냅둬도
본인이 필요한 것만 딱딱 쓰면서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하니까 여기 초중반 파트인 문자와식, 정수, 유리수 이 파트를 얘가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한다면 개념 노트 정리도 해야 되고 연습장에 식을 세워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면 말로 설명하는데 접근 방법도 맞고 답도 맞고 꼭 쓰라고 강요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이렇게 해도 잘하면 냅두고요.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엄마 말 들어 해가지고 쓰라고 하면 됩니다. 영재원 대비로 몇 문제를 풀어볼 때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없고 중간중간 계산한 흔적들만 여기저기 쓰여 있어서 풀이 과정 점수를 어떻게 채점을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시험 문제나 시험 채점 방식 그런 거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평가 기준이 풀이까지 본다면 풀이까지 쓰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해설지 필사하면 돼요. 해설지. 자기가 처음 못하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 필사하는 연습하면 보통 한 달 정도 하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결국 하루에 한 문제만 풀이 과정을 쓰면서 푸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시작했는데 쓴 것을 보면 답지와 비교해 보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포인트는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만 해도 되지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쓰면서 풀도록 지금이라도 시켜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자, 기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가 이제 중등수학 하는 과정에서 뭐 크게 무리 없이 잘하더라, 풀이 과정 없어도. 그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뭐 서술형, 뭐 증명 이런 것들도 좀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잘한다 그러면 그냥 냅두시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관여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홍콩으로 공부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저는 개념 독학 연습을 시키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 불안하면 개념 교재 끝나고 나서 가령 뭐 유형 교재를 하든 아니면 심화 교재를 하든 이렇게 하겠죠. 그때 인강을 한번 들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강을 한번 듣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시키는 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홍콩으로 할 때는 꼭 개념 교재와 유형 교재를 병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 교재 먼저 끝낸 다음에 다 이걸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때 유형 교재를 풀리겠다. 그러면 유형 교재 풀리고 이것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면 심화 교재 풀리고 이런 게 학습 효과가 더 높습니다. 한 것이 끝내서 하는 게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는 숙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념과 유형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요. 못하는 아이들, 수학을 개념 교재만 해서는 아이가 장기 기억에 저장을 못하고 금방 잊어먹고 진도도 안 빠지고 앞에 거 또 까먹고 또 모른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개념 교재와 유형 교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 교재만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개념 교재와 유형 교재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는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우수한 아이라면 빠른 속도로 개념 교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형 교재 빠른 속도로 하고 심화 교재 빠른 속도로 하는 게 길게 복습하는 게 학습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